자, 오늘도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시황 체크하고 돈이 몰린 종목이나 테마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도 양호하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하락 출발을 했는데 금융주 실적이 예상처럼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상 얘기가 된 거다 하면서 오히려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조금 올라와 줬고, 그런데 이 정도 상승폭은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는 연속적으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양호하게 그래도 박스권 장세를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한다면 약간의 더 상승폭은 열려 있으나 다시 언제 맞고 다시 박스권의 흐름으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의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과도한 긍정, 과도한 부정보다는 일단은 차트의 흐름대로 박스권 장세, 개별주, 테마주 장세를 지속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도 어느새 좀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온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돌파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본다면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좋다. S&P 500도 마찬가지. S&P 500도 바닥을 조금 오랫동안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 여기 고점을 다이렉트로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약간 눌렸다 가는지 아니면 박스권으로 가는지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것도 봤을 때는 그래도 전 저점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2주 연속 반등이 잘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히 고점을 올리는 강력한 추세 반등은 나온 게 아니라서 긍정적으로 봐도 이런 박스권 장세를 조금 예상을 하면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고점을 현재 올려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의 바닥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을 했고 연일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종목 자체에 좀 최대한 테마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증시 자체가 당장 급하게 급락을 할 것 같은 신호는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지수 때문에 무서워서 매매를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강한 종목, 테마에 집중을 하고 종목 선정이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했죠. 왜냐하면 시장은 하락을 해도 강한 종목은 오히려 이 하락의 소폭 조정 이후에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막 쭉쭉 반등이 잘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그래도 시장이 2주 동안 좀 오랜 시간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거의 쉬는 거 없이 계속 오른다? 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살짝 눌리는 이런 흐름도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테마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크게 테마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순환매가 가능한 테마죠. 그리고 4가지 섹터를 정리하고 플러스 알파로 한 2가지 정도 테마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뭐니 해도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강했던 AI 데이터 쪽 테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줌 인터넷도 뒤늦게 상한가를 보내주는 흐름이 나와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한 이런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종목도 계속 순환매가 돌 수가 있다. 관련주로는 기존에 계속 강했던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트룩스, 마인즈랩, 비트나인 이런 종목들이 AI 쪽으로 잘 엮이면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종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 접근을 할 것 같고 충분한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은 테마 내에서도 약간의 순환매,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흐름을 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창 컨텐츠가 강할 때도 그랬죠. 컨텐츠 내에서도 어쩔 때는 이 컨텐츠가 막 강하게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다른 컨텐츠주는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의 이런 개별주의 형태로 움직이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I 쪽 테마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로 묶어서 봐야 되고 또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예전에 묶였던 이런 데이터 솔루션도 여전히 괜찮은 종목의 끼를 보여주고 있다.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도 마찬가지. 그리고 슬금슬금 또 올라와주고 있는, 아직까지 거래대금은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양호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픈베이스까지 AI 빅데이터 쪽으로도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했던 테마라고 하면은 로봇주가 있었습니다. 로봇주도 역시 끝난 테마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테마주는 오히려 이제 순환매가 충분히 눌림 이후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후보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 고수들, 트레이더분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들은 다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점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내에서 돈이 돌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크게 테마를 봤을 땐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대장주의 역할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역시나 다음 주에도 언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테마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종목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별화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후보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봐야 되고, 유진 로봇 있고요, SPG,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효림 로봇,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로보, RS 오토메이션, 로보티즈, 그리고 인탑스. 금요일날 갑자기 올랐던 게 SP 시스템스도 조금 올랐는데 이 종목까지도 그냥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그래서 다음 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신재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많이 볼 거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 원전과 신재생의 투자를 늘릴 것을 계속 뉴스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이 다시 모멘텀이 붙었어요. 첫 번째는 태양광으로 많이 올랐던 게 이런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거래량이 약간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강력하게 저항대를 돌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쪽도 봐야 된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도 단기적으로 거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가 그거를 좀 한 번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도 충분히 지켜보면서 본인의 맞는 타점이 나왔을 때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태양광으로 또 올랐던 게 이런 대명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소형주를 봤을 때는 SDN 같은 종목들도 고개를 올리는 모습이 나왔다. 자, 태양광만 보는 게 아니라 역시 풍력도 봐야겠죠. 풍력으로도 잘 올랐던 게 이런 CS 윈드도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단번에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까지도 이전에 크게 터졌던 수준까지 회복을 해줬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역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으로는 CS 윈드, CS 베어링, 그 외에도 뭐 동국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 SNC 같은 종목도 있겠죠. 기존에 말씀드린 차트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역배열에 별로 저항대가 좀 같이 걸려있는 좀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매물 소화 이후에 순환매가 도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섹터를 봤을 때가 세 번째가 이런 신재생이었고 네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으로는 이런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기술, 에너토크 등이 있습니다. 에너토크가 소형주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많이 오른 만큼 약간의 키 맞추기 형태로 다른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시간 내에서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관련 호재로는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떠나면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원전 등 30여 건의 MOU를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다양한 경제적인 또 뉴스가, 경제에 관련된 뉴스, 원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원전주가 금요일 날 미리 시간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갭이 크게 떠서 시작을 하겠지만 항상 아시죠? 갭이 크게 뜨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라서 너무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주 내에도 그래도 원전주에 관련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래도 원전주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순환매로 관심있게 봐야 되는 테마로는 원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시간외로 가장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우리 기술도 꽤 올랐습니다. 근데 끼가 좋은 종목으로는 이런 G2파워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한전기술도 생각보다 또 한번 움직이면은 이전에 과거에 이럴 때 패턴을 봤을 때는 꽤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움직일 때 비교적 시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네 가지 큰 테마를 가볍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다음 주에 크게 순환매가 돌 수 있고, 그 외에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강력하게 주도 테마를 형성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후보로 올라올 수 있는 테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생각보다 이미 올라올 대로 다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좀 약한 종목도 있는데, 비교적 코세스 같은 종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고점 부근까지 벌써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고, 조용히 올라와서 충분히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의 영역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MP 같은 종목도 최근 들어서 계속 눌림을 받다가 살짝 21선 위에 올라오는 모습, 정배열 구간 아직까지 121선은 위에 저항대로 남아있지만 이런 구간 잘 회복해서 상승이 나와주는지 아마 이슈가 붙어줘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괜찮게 반등이 세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도 일시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고,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주로도 한 번 더 좀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후보군으로 이런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덱스터 같은 종목도 컨텐츠도 엮였지만 예전에 메타버스로도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는지 그냥 가볍게 체크. 그다음에 덱스터면은 위직도 올라왔겠죠. 그리고 또 코인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은근히 게임주로도 한번 살짝 붙을 수도 있다. 게임주도 가볍게 플러스 알파에 살짝 넣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살짝 플러스 알파에 넣어서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방산주에서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계속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강력하게 테마주를 형성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주도주로는 넣진 않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관련된 호재도 있지만 방산 관련된 호재도 기대가 되는 만큼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충분히 지켜봐야 되겠다. 일로 본다면 최근에 또 항공우주도 같이 올랐겠죠. 항공우주도 뒤늦게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줬다. 소형주로는 캔코아도 조금 버티고는 있는 모습. 아직 저항대가 위에 있지만 언제든지 한번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외의 종목도 퍼스텍은 여러 가지 이슈가 껴있죠. 방산도 있고 드론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 봐야겠다. 그 외에는 이제 가벼운 개별주라고 본다면은 금요일날 자회사 상장 이슈로 올라온 이런 지오소프트 같은 종목도 개별주로 넣어야겠죠. 거래 대금이 그래도 꽤 터졌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주 형태로 볼만한 종목, 그리고 이런 바디텍메드 같은 종목도 개별주죠. 개별주로 봐야 됐고, 디어유도 개별 호재로 붙어왔다. 해인 종목은 이번에 또 리튬으로 또 엮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고, 자, 그리고 치매 관련으로는 이런 피플바이오나 메디프론, 그리고 컨텐츠로도 이런 핑거스토리나 그 다음에 삼성 관련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으로 이런 종목도 있고, 셀바스 아까 AI 종목 설명할 때 말씀 안 드렸네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으로도 나무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루메드 같은 종목도 개별주로 엮어서 봐야 될 것 같다. 아까 메타버스로 설명 안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넥스트가 있고 MBT 이런 종목도 있고, 가볍게 그냥 보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까지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크게 흐름을 다 잡았다고 보면 되고,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내에서 결국엔 다음 주에도 순환매가 잘 돌면서 여기에서 돈이 돌고 트레이딩 자금들이나 단타 수급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움직일 거니까 본인의 전략에 맞게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런 테마들, 이런 많은 종목들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멤버십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매일같이 영상으로 이번엔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제가 큰 흐름에서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AI,
AI에서도 꼭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 맞추기나 순환매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빅데이터까지, 빅데이터나 데이터 센터 이런 쪽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이 쭉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신재생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수소 쪽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소 쪽도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전까지. 원전은 당장 월요일날 좀 강하게 시세를 좀 갖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천천히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메타버스, 방산, 기타 개별주 정도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충분히 무난하게 매매를 잘 하면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무리하게만 잦은 매매, 추격 매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